자,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시황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한 204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138억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기관은 역시나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의 흐름들을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는 2050포인트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시장이 오늘 장중에 떨어졌던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기관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그동안의 외국인이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적으로 쉬어갔던 모습이지 이 흐름들이 끊겼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흐름을 그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었고,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증권주들이 좀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는 잔잔하게 조용하게 흘러갔지만 음식료 업종에서 오리온하고 농심 이쪽이 이제 실적 부진 여파로 인해서 오늘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죠. 그래서 오리온도 오늘 큰 폭의 하락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고 13%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 흐름들을 나타내게 되면서 거의 이제 6% 넘는 하락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전망치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 또한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좀 다 약세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NH투자증권, 삼성, 미래에셋대우, 유안타, 키움, 메리츠종금증권까지 해서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업종 대표주들은 대체적으로 다 무난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죠.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은 다 조용조용하게 잔잔하게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1% 넘는 하락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1.54%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장 시작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밀어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고, 반등 나오고 나서 쉬었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1시에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조금 낙폭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나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장중에 굉장히 하락폭이 컸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장 막판에 이제 회복을 해주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내는, 시장을 끌고 가고 시장의 낙폭을 좀 줄여주는 그 1등 공신이 거의 셀트리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그나마 상승의 반전에 성공하면서 시장이 낙폭을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가운데 대체적으로 좀 조정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휴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버텨내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더 그래도 좀 막판에 낙폭도 좀 줄이고 하락폭도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 시즌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둘 발표되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장원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딱히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그닥 그렇게 없습니다. 개별주들도 대체적으로 좀 조용했는데요. 홈센터가 조금 많이 들어올렸어요. 대구공항 관련 주로 해서 홈센터가 또 급등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었고, 그 다음에 보강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대구공항 관련 수혜주를 엮이게 되면서 파동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는 OLED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좀 떨어지다가 테라세미콘이
장비 306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 중국 업체와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 덕분에 다른 아바코라든지 동아, 엘텍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졌었고 했었던 OLED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낙폭을 좀 줄일 수가 있었고, DMS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장중 낙폭을 장 막판에 좀 줄이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떨어졌을 때가 조정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삼본정밀전자라든지 갤럭시 노트 7 관련 수혜주, 생체 인식 관련주죠. 생체 인식 관련주에서 이런 코렌이라든지 코렌, 삼본정밀전자, 코렌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이제 또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급등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몇몇 테마주들이 튀기는 했지만 시장 전반에 걸쳐서 조정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장중에 계속 떨어지다가 막판에 그냥 약간의 꼬리를 달아주는 형식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체감하는 개인들의 지수는 이보다도 더 안 좋았을 겁니다. 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00포인트 내외에서 700포인트 너무 신경 쓰실 거 없고요. 700포인트가 가지는 의미는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700포인트 전후로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전과 똑같은 흐름들이 지금 반복될 거고요. 오히려 시장이 주가가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왔을 때는 650포인트를 하회하는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을 보고 봤을 때는 대선 관련주들이 떨어졌을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장세 속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개별주들이라든지 테마주들이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고, 그동안에 쉬었던 테마주들은 반등을 서서히 준비를 할 텐데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개별 종목들 간에 움직이면서 서로 돌아가면서의 파동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돼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에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회사의 가치나 또는 테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로 해석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본다면 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해 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시장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장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